법원이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을 몰래 쳐다본 남자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처벌에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북 현대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혐의로 구단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지면서 전북이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낡고 오래돼 사용하지 않는 학교와 철도 등 폐자원을 관광상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이 잇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거대한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쳐다본 남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범죄 처벌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술집 건물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34살 강모 씨는 지난 2014년 화장실에 가는 2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강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을 적용받는 공중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것인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공중이 아니라 술집 손님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여성에게 강력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이 정한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성폭력 범죄를 단죄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처벌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만큼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현대스카우터가 돈을 주고 심판을 매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승점 삭감이나 최악의 경우엔 하부리그, 강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FC는 지난해 경기 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 4명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들통났습니다. 경남은 K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재금 7천만 원과 함께 승점 10점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현대 역시 승점 삭감의 중징계가 유력하지만 최악의 경우 하부리그 강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부 리그에 있던 경남은 강등 논의가 없었지만 전북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0점 이상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심판 매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관에 있으니까 그렇죠. 파악이 되면 이제 상벌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 상벌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기간이어서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7월이나 8월에 계획한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됩니다. K리그 최강팀으로 자리 잡으며 프로축구의 흥행을 이끌어온 전북이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예산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놔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산 편성 주체를 규정한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고 누리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낡고 오래돼 사용하지 않는 폐교와 폐철도 등을 폐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이런 폐자원을 방치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든 양곡 창고를 활용해 2013년에 문을 연 삼내 문화예술촌입니다. 일본으로 수탈하려던 쌀을 보관하던 양곡 창고로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미술관과 박물관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자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10만 명이 다녀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가동을 중단한 전주 상관 정수장은 시설 곳곳이 흉물로 변했습니다. 전주시는 수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안산동의 이 대피 시설은 12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사용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닫혀 있는 것만 봤는데요. 전라북도가 44개 폐자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활용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삼내문화예술촌이나 무주 머루와인 동굴처럼 변신에 성공한 폐자원은 10곳에 그쳤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시설은 8건, 나머지 26곳은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폐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바꾸는데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군산이나 삼내 쪽에서 이제 그 폐자원을 잘 활용해 왔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전문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도가 끝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폐자원이더라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업체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전라북도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환경시설을 긴급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주거지 1km 안에 있는 13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방진막과 물뿌림 시설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지에서 1km 이상 떨어진 42곳은 시군이 자체 점검해 전라북도에 보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농수산 식품이 잇따라 중국 수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농수산 식품 수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전북에서 생산한 쌀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국내 생산 쌀의 첫 중국 수출입니다. 첫 수출 물량은 5톤이었지만 한 달 뒤 2차로 37톤을 수출했고 다음 달에는 3차 물량으로 36톤을 선적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쌀 시장 개방은 그야말로 장차 우리 쌀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두 번째 품목은 삼계탕입니다. 이달 초 서울을 찾은 중국 관광객 8,000명은 삼계탕을 처음 맛보고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这么冷的天我感觉非常的暖和然后其次我觉得这个味道真的是好极了从来没有吃到过这样的味道 전북 업체인 하림과 참프레가 다음 달 말쯤 삼계탕 첫 수출 물량을 선적할 계획입니다. 또 파프리카와 단감 등이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어 앞으로 거대 중국 시장에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의 농산식품 수출액은 3년째 1억 8천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지만 올 들어 1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전북 농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있는 중국 옌청시의 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새만금을 방문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옌청 국투그룹의 경영진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장수 은보그룹, 대풍 해양그룹 등
yen청시에 있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새만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기업에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적극 홍보해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해망동 수산물 종합센터가 문을 연 지 13년 만에 다시 지어집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3년에 문을 연 해망동 수산물 종합센터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검토했지만 부식 상태가 심해 오는 2019년까지 125억 원을 들여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주변 도로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소외계층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 웃음 치료 전도사에 도전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웃음소리가 강당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웃음소리에 더욱 활기가 넘쳐납니다. 수업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니까요. 내가 진짜 웃고 있는데도 너무 나를 바라보는 걸 못 느껴요. 막 행복이 저절로 막 이렇게 엔돌핀이 돋는 것 같아요. 웃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긍정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소외계층의 꿈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30여 명의 봉사들이 행복을 전파하는 웃음 치료사 자격증 도전에 나섰습니다. 처음 가졌던 쑥스러움은 사라지고 어느덧 당당한 웃음 치료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서 이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의 행복 대통령이고 이들은 10주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따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소외계층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저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데 가서 시설이나 그런 데 가서 봉사하면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소외계층에게 힘과 활력을 주기 위해 웃음을 멈추지 않는 봉사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3억 원 이상 투자한 전북의 21개 행사나 축제가 흑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 재정을 조사한 결과 19억 원을 쓴 세계소리 축제만 손익분기점을 맞췄을 뿐 나머지 20개 사업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가장 많은 2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창업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청년 근로자 1명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며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오는 기업에게 최대 3년 동안 보증료를 해마다 0.2%씩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농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손모내기 경연대회가 오늘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열렸습니다. 권농일은 정부가 광복 직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모내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날로 5월 넷째 주 화요일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줄포만 해안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부안군 비서실장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탐방도로 개설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 대표를 만나 최 씨의 건설업체로 일괄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고 최 씨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35살 최모 씨 등 2명과 조작을 맡긴 37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대전 등을 돌며
한 건당 많게는 13만 원을 받고 차량 100여 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까지 최고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